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네, 제가 며칠간 몸도 좀 안 좋고 사정이 좀 있어서 그 유튜브 영상을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숫자가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 제가 그동안 이제 혼자서 제가 생각하는 재밌는 얘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오는 얘기가 소리가 작다고,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잡음이 심하다고, 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과분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마이크도 샀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저번에 한번 했었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에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중에서 오늘의 할 내용은 기억력 착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여러분들 오래 같이 지내온 친구나 가족들과 옛날 얘기를 하다가 서로 기억이 달라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옛날 얘기가 달라서 싸운 적은 없나요? 보통은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거는 서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억이 많이 달라서 제가 진짜 왜 저렇게 사실을 왜곡할까, 저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할까, 이렇게 감정을 상하는 일이 가끔 생기죠. 특히 대표적인 게 그 아버지 어머니들. 예.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겠지만, 근데 뭐 집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상대방이 자기를 먼저 좋아해서 쫓아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 관심도 없는데 두 분은 되게 막 끈질기게 싸우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누가 옳은 것일까요? 네. 오늘 해드릴 얘기가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기억력 착각입니다. 네. 책에 1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NCAA. NCAA가 AA는 미국의 대학농구 리그입니다. 일부 리그죠. 미국의 대학농구 리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전국 방송에서 시청률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리그죠. 네,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미국 대학농구 리그에서 이제 2008년에 대학농구 감독직을 은퇴한 전설적인 명감독 바비 나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통산 승수 900승, 통산 1등입니다. 역사상. 다음에 올해의 감독상을 4번 수상했고요. 1988년에 그 마이클 조단과 왜 유명한 선수들 있죠. 뭐 마이클 조단, 드렉슬러, 하킴 올라주원, 이런 역사상 유명한 스타들이 다 총출동했던 원조 드림팀 감독도 하셨고요.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명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0년도에 어떤 해프닝의 구설수에 휘말려서 인디애나 대학에서 해고된 일이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어떤 구설수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00년에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유명한 스포츠 잡지에 나이트라는 감독이 지도했던 선수였던 닐 리드라는 사람이 인터뷰가 실렸어요. 인터뷰가 실렸는데 잠깐 끄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네, 나이트 감독의 선수였던 닐 리드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닐 리드가 학교를 중퇴한 지 3년이 지난 시절에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리드의 말에 따르면 감독은 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감독님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다가와서는 한 손으로 내 목을 붙잡고 두 손으로 나를 공격했는데 한 손으로는 내 목을 완전 움켜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코트 안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교실에서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듯이 우리를 떼어 놓았어요. 감독님이 내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5초 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나는 감독님의 팔목을 움켜내곤 뒷걸음질 쳤죠. 그러자 코치들이 감독님을 끌어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감독이 화가 난 거죠. 뭐 학생이 제대로 못했거나 감독의 성질을 건드렸겠죠. 그래서 목을 붙잡고 거의 폭행을 가한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코치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달려들어서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닐 리드라는 학생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자퇴하고 나서 나중에 이 잡지에 인터뷰를 실은 거죠. 근데 근데 그 사건을 목격했던 코치들마다 다 증언이 달랐어요. 네.
그 다음에 바비 나이트 본인의 기억도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비 나이트 감독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내가 닐의 목을 뒷덜미를 잡은 것 같긴 해요. 그를 잡아 돌려 세우려고 했었는데 내가 진심으로 목을 졸랐다면 그 학생은 병원에 실려갔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얘기를 했죠. 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감독이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 유력 스포츠 잡지에 인터뷰까지 실리다 보니까 구설수에 휘말려서 잘렸어요. 나중에 다시 감독을 하긴 했지만, 자,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법정까지 가고 다툼이 발생하고.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기억하는 걸까요? 네. 2009년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네, 미국입니다. 49%는 사람이 일단 어떤 사건을 경험하여서 기억하게 되면 그 기억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에 동의하였고요. 63% 사람들은 인간의 기억은 비디오 카메라처럼 보고 들은 사건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재생해 볼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이 불변의 형태로 뇌에 영원히 저장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대한 사건들은 회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비디오 카메라처럼 보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기억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이 나곤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뇌에는 일상의 세세한 내용을 모두 간직할 에너지와 공간이 없다고 해요. 네,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장소가 없다고 하죠. 그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사실 납득이 갈 것도 있죠. 납득이 갈 만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우리 어제 점심 때 뭘 먹었는지, 지난주에 뭘 먹었는지, 지난주에 뭘 타고 어디를 갔는지, 이런 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사용되지 않는 평범한 일일 경우 기억을 잘 못하곤 하죠. 자, 기억력 착각이란, 네, 이번 주제죠. 기억력 착각이란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게 강조되어 발생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실제 사실과 사실이 있죠. 당연히 옛날에 벌어졌던 실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감정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인지했을 때 모든 정보를 상세하고 안전하게 기록하지 않고, 기록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본 인상적인 것들로부터 어떤 의미를 추출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와 뇌 용량의 절약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뇌가 모든 자극을 충실히 기록하는 구조였다면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은 터무니없이 낭비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인지한 내용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만들어서 저장을 용이하게 하고 나중에 회상했을 때 그 실마리를 제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애초에 인지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대요. 자, 우리가 사건이나 풍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 가지 실험을 말씀드려 볼까요? 자, 대학원에서 학생 사무실에 온 실험자에게 이제 한 실험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불러요. 학생 사무실에 오게 해서 피실험자에게 이전 실험자의 실험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앞으로 실험을 할 거니까 잠시 여기서 기다려 달라, 학생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다리는 자체가 실험이었어요. 약 30초 후에 실험자가 돌아와서 피실험자를, 학생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네가 학생 사무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30초 동안이죠, 본 물건들을 모두 적어봐라, 이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피실험자 대부분이 그 학생 대기실을 책상과 의자, 선반 등이 있는 거의 전형적인 대학원 학생 사무실의 모습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는 책을 봤다고 기억했고, 일부는 파일 캐비넷도 봤다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은 일부러 전형적인 사무실이 아닌 곳으로 꾸며놨고요. 그리고 책이나 파일 캐비넷 이런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기억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죠? 네. 제가 예전에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인간의 시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면 사진처럼 정확하게 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특별히 뭐가 정확하고 뭐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시야는 구조상 여기 우리가 앞으로 보는 이 가운데 이쪽 지점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가쪽, 사이드 부분은 시야의 가장자리는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사물을 인식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자료화면을 제가 좀 봤었는데 굉장히 흐릿하게 나오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본 시야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그것을 보충한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이제 늘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뇌에 인식된 패턴이 있죠. 그래서 시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물건들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우리 뇌가 재빨리 인식해서 재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확하게 본 것처럼 뇌가 덧칠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 나온 실험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모르는 장소에 갔을 때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모르는 장소에 짧게 있다고 오면은 거기에 있는 풍경을 기억을 잘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야의 중앙 부분만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뇌가 중요한 것만 인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풍경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뇌가 우리가 인지하는 내용을 애초부터 인식하고 불완전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저장에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만들어서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사실 사진이나 영상처럼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앞서 그 나이트 감독과 닐 리드라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이 흥미로운 게 나중에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이 됐대요. 네. 목격자들의 증언이 다 달랐고 특히 닐과 나이트의 대답은 극적으로 달랐죠. 거기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영상에서 나이트 감독이죠. 감독은 닐에게 다가가서 학생에게 다가가서 한 손으로 잠깐 멱살을 잡았다가 뒤로 밀쳤다. 다른 코치와 선수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닐을 구하려고 다가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코치가 이 둘을 떼어놓지도 않았다. 네, 굉장히 닐 리드라는 학생이 증언했던 상황과 굉장히 다르죠. 이 해석을 하자면 닐이라는 학생은 나이트 감독이 자기의 목을 움켜줬다. 실제로 목을 잡았죠.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신이 받은 충격의 강도에 맞춰서 일어날 법했던 사건에 맞춰서 기억이 형성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긴 힘들고요. 나중에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현실을 부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석을 해보자면 이 학생은 20살짜리 아이입니다. 20살짜리. 한 번도 살면서 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20살짜리 아이인데 내가 이제 스타죠. 대학 농구의 유명팀에 스카우트 될 정도면 그 학생은 운동계의 스타예요. 자기 지역에서 스타였고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고 늘 칭찬을 받던 사람인데 대학 농구팀에 들어갔다가 감독이 자기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좀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흥분하면 사람이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느꼈던 감정, 자신이 느꼈던 충격에 맞춰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나이트 감독의 경우는 한번 볼까요? 자, 감독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애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유독 누구에게만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늘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했다 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전형적인 올드스쿨 감독이에요. 옛날 사람이죠. 미국이라고 해도 옛날 사람은 좀 사람들 좀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그 정도는 일상적인 지도 방식이라서 사실보다 덜 중요하게 기억을 한 거죠. 닐이라는 학생에게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뭐 나이트 감독은 늘 하던 일이니까 가서 잠시 목을 잡은 것 정도는 늘 하던 일이니까 세부사항 자체를 아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이 두 사람의 기억이 극적으로 달랐던 것이죠. 네. 자, 여러분 모두 굉장히 옛날 영화라서 안 보신 분이 많겠지만 영화 대부 갓파더라는 영화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 대부에는 무려 42개의 연속성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연속성의 오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대부에서는 소니, 예, 주인공이죠. 소니의 차가 톨게이트 장면에서는 차가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총알이 벌집처럼 박혀 구멍이 뚫려 있는데 몇 초 뒤 다른 장면에서는 그 차가 그대로 타고 가는 거죠. 그 차를 그대로 타고 갔는데 다른 장면에서는 자동차 앞유리가 기적적으로 말끔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류들은 영화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누군가 찾아내서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도 있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변화맹시라고 하는 거죠. 변화맹시요. 네. 사람들은 현재 상황과 이전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변화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아니 관객은 모르더라도 제작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영화판에는 스크립터라는 직책이 존재한다고 해요. 스크립터. 예,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지시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메모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를 열심히 메모를 하는데도 영화별로 몇십 개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영화 보고 와서 그런 오류 많이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영화를 보고 오죠. 그런 오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 변화 맹시에 대해서 했던 실험이 있어요. 자, 미국 대학교에서 실제로 했던 실험입니다. 당신이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길을 잃은 한 남자가 지도를 들고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도서관 가는 길을 묻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문짝, 예, 큰 문짝을 옮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하면서 길 잃은 사람하고 저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큰 문짝이 사이에 지나가니까 잠시 동안 그 남자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두 사람이 옷이 다르고 키도 7cm 차이 나고 체격도 다르고 목소리도 눈에 띄게 다릅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우린 그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자, 실험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90% 이상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본 결과 거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챘대요. 예. 다음에 자, 계속 이 교수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후속 실험을 하면서 이제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면서 이 문짝 연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대요. 설명을 하니까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변화를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어디 저 위로 따라와가지고 후속 실험에 좀 참가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요 얘기 자체에 트릭이 좀 숨어 있었죠. 이 학생들이 실험 지원서를 작성하는 사이에, 예, 실험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카운터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과 대화하고 있던 그 서류를 받는 사람 있죠. 실험자가 서류를 정리한 척하면서 접수대 밑으로 사라졌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올라오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따라왔던 학생들 중에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 못 챘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요 실험 결과가 좀 약간 미국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별이 바뀌거나 인종이 달라지는 경우, 네, 아까 사람이 변했다고 그랬죠. 두 실험에서 사람이 변했는데 그 사람들의 성별이 바뀌거나 인종이 달라지는 경우는 금방 눈치를 챘고, 그러나 자신과 같은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일 경우 변화를 잘 알아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가 남자로 바뀌거나 이런 건 바로 알아요. 그 다음에 백인이 흑인으로 바뀌거나 뭐 흑인이 라틴계로 바뀌거나 이런 건 금방 잘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회 집단, 내가 백인인데 백인이 실험 대상자였다면, 네, 바뀌는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잘 알아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백인인데 흑인 두 명이 바뀌었다, 이런 건 잘 못 알아봤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부 사항을 한눈에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은 실제로는 50%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의 되는 주변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쪽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예. 그냥 맥락만 강조하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거나 갑자기 물건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잘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인지하지 않은 식으로 사람의 뇌가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상황을 모두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요런 데서 착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섬광기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섬광기억이란 것은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런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을 둘러싼 상세한 일들이 사건이 발생되는 순간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죠?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영상을 찍는 것처럼 우리 기억에 각인된다는 그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온 것이 9월 11일 2000년 초에 미국의 그 빌딩이 비행기로부터 파괴가 된 그 테러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사건. 9.11 테러 사건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9.11 테러 사건에서 주변 사람들이 기억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책을 쓴 저자들과 그 동료들은 9.11 테러 당시에 그 뉴스를 봤을 때 당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당시의 기억을 서술해 달라 라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죠.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만큼 그 대답을 해준 모두가 그 당시의 기억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을 해줬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흥미롭죠. 네. 지금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저자와 그때 당시의 제자들 댄, 그리고 스티븐 미트로프, 마이클 실버맨이라는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대답을 해줬는데 당시의 기억을 다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서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 모두가 스티븐 미트로프에게서 테러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다음에 댄이 실험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같이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댄의 경우는요, 마이클 실버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예 기억을 못했대요.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딴 사람들에 의하면 그 장소에 없던 두 대학원생,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잘못 기억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 참가한 3명 모두 스티븐이 댄의 사무실에 갔다고 기억했지만 마이클은 스티븐이 자기 사무실에서 먼저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기억을 해요. 다음에 댄은 빌딩 옆에 여객기 화면에 대해 토론한 기억이 없지만 스티븐은 뭐 어쩌고 이런 토론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클은 댄이 자기가 주장을 했다, 토론에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마이클이 쓰기를 그 말을 자기가 했다고 기억을 한대요. 네. 모두 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겪은 일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써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서로의 기억이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섬광 기억에 대한 계속된 연구에서 이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사람들의 기억을 입수한 다음에요. 물론 이제 써서 달라고 했겠죠. 네,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달 혹은 1년 후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시험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적어내 주십시오 라고 테스트 해본 결과 이러한 섬광기억 역시 일반적인 우리의 기억보다는 훨씬 더 많거나 상세하죠.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보통의 기억처럼 일관되게 왜곡을 일으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 자체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애초부터 인지할 때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크게 느끼는 것, 자기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네, 각자가 다 인식과 기억과 경험과 중요시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것들을 위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왜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이런 기억 자체가 조금씩 변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실험 대상자들은 자기들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자세했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정확하고
틀릴 리가 없다고 굳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관기억,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에서 기억력 착각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이유죠. 우리가 자신이 없는 기억은, 일상적인 일에 대한 기억은 애초부터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겪었던 자기에게 중요한 일들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애초부터 잘못 인식하였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생생하고 자세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왠지 정확해 보이죠.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성관기억 아니면 옛날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에서 기억력 착각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시작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죠. 그 뭐 가족들끼리 아니 친구들끼리 옛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뭐 가끔 서로 상대방이 먼저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따라다녔다, 뭐 이런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과연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중 누가 누구를 더 좋아했던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먼저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네.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겠네요. 예, 감사합니다.